1차 부등식 쪽 나갑시다. 자, 1차 부등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부터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단어는 1차 부등식을 풀자도 있기는 한데 학교 시험을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인 1차 부등식 안 나옵니다. 너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응.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2차 부등식이랑 함께 해서 연립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뿐이라서. 응. 자, 1차 부등식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유형들이 등장을 하냐? 첫 번째로 절대값 등장합니다. 절대값.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 이건 2차로도 넘어가고요. 근데 2차보다는 절대값은 1차가 메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활용형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연립부등식의 한 식을 담당하는 것을 제외한 좀 1차 부등식 단독 출제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딱 두 가지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값이 있고 뭐 작다든 크다든 어떤 상수랑 비교하는 거. 두 번째로는 절대값 기호가 있고 여기 어떤 x에 대한 식이 존재하는 거. 뭐 여기도 식은 있겠죠. x에 대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k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거야. 첫 번째, 절대값 x, 뭐 절대값 2x-1 뭐 이런 것들이 k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푸냐면은 절대값의 정의 중 하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정의가 있거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정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는 이 의미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x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가까워요 라는 의미지. 그러다 보니 x가 어디 놓여 있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지점. 어디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겠지. 걔네들보다는 가깝게 있습니다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제일 첫 번째 녀석.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절대값 2x-1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결국 2x-1이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니까 결국은 2x-1 그 자체가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에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지. 이걸 이제 x의 범위로 바꾸면 답인 거고. 알았죠? 요게 절대값 하나짜리, 반대편에는 상수가 있는 문제. 그런데 절대값 x가 어떤 x에 대한 식을 주면서 그거보다 작다라고 풀 때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풀이가. 뭐들로 푸는데요? 절대값의 두 번째 정의. 뭐야? 부호를 양수로 만든다. 음수 부호를 양수로 만든다. 양수는 그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x-1이 있으면 지저분해. 2x-4가 있으면 x가 2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서 2보다 작아지면은 음수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양수. 그래서 부등호를 절대값 풀 때 부호를 바꾸냐 그냥 푸냐. 그래서 여기 이제 x 플러스 3이 있으면은 요 부등식을 풀면 되고 여기도 부등식을 풀면 돼요. 그 해를 가지고 얘랑 겹치는 해만. 이 범위 중에서 얘랑 겹치는 해만. 그래서 이 두 개를 또는 아니면 뭐 합집합 뭐로 답을 써주면 돼요. 알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녀석. 그리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 녀석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 너네가 제일 많이 쓰는 범위 나누기야. 뭐 범위 나누기가 당연히 뭐 제일 편리합니다. 항상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근데 풀이가 길어. 그래서 풀이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함수로 바꿔가지고 풀어주세요를 더 모범 답안으로 친다. 그 함수로 해석한다가 뭐냐면은 잠깐 밑에 딴 얘기하고 좀 오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는 2차 부등식의 근본이 되는 녀석이긴 한데 요 활용 좀만 내리고 더 내려야겠다.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그 세 녀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자. 오늘 너는 이제 2차까지 한 방에 쭉 넘어갈 거라 이대로 쭉 2차까지 갈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를 제공을 하면서 두 함수에 대해서 뭐 찾아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보니?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면서 fx는 gx를 만들지 또는 양변을 빼서 fx-gx는 0을 만들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이제 뭐야? x 하나 남았고 등호가 있고 저걸 만족하는 x를 찾아보니까 몇 개? 뭐 한 3개, 2개 이렇게 나오거든. 뭐다?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예를 들어 1과 3이면 교점의 좌표가 어때? x좌표가 1이구나 x좌표가 3이구나 실근과 교점의 x좌표가 같은 걸로 취급을 하지.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대입해서 y좌표 찾고 맞죠?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 부등식도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넘어오지 말고 부등식을 가지고 역으로 찾아가 보자. 우리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쪽으로 이양되어 있는 녀석을 만나겠지만 양변에 한쪽에는 fx, 한쪽에는 gx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를 만약에 만났다고 치자. 그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함수에서는 이 얘기잖아. fx가 뭔데?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f값, 함수값. 다른 말로 y좌표. gx 역시 마찬가지.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잖아. y좌표가 크다라는 게 뭐야?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은 결국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더 위에 있구나. 근데 그 녀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런 x의 범위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부등식의 해구나 라는 걸로 넘어가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함수에서 뭐 위에 있으세요라는 말이 나오면은 위에 있으니까 큰 거 부등식 만들어야지도 나오지만 거꾸로 부등식을 만났지만 너는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 우변으로 만든 함수보다 크다 위에 있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두 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자. 그럼 무 위에 거 저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y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 y는 k라는 어떤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보다 작도록 하는 아래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게 솔루션 2.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부등식에 대한 설명 중 활용형 빼고는 끝났어. 그럼 이거 가지고 한 2문제 정도만 딱 풀고 다음 내용 넘어가자. 참고로 1차 부등식의 숙제는 전부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저기 유형 한 10번? 10번부터 내가 숙제로 내놨어. 그래서 여기 앞에 것도 뭐 일단은 패스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다 2차를 위한 연습 단계인 거지. 여기서 단독 출제를 하는 거는 굳이 치자면 70번 같은 농도 정도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유형 10번부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풀려고 하는 건 절대값.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 1178번 하나 푸시고요. 절대값 2개짜리 어디 있니? 여기 있다. 1192번 하나 풀어주세요.
두 개 기기. 78번. 뭐예요? x가 4분의 5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식을 쓴 다음에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거 뭐라 그랬어? 절대값 상수. 절대값 상수. 결국 뭐다? 요 녀석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는 멀고 6보다는 가까워요. 여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녀석은 이렇게 풀지. 누구? 4x-5가 결국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또는 진짜 3과 6 사이에 있다. 끝. 이렇게 보시면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92번.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제시인데 이 또 다른 방법이 훨씬 빠르다. 숙달되고 나면.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은 찾는 거지.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이 녀석 상수함수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그런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지. 맞지? 자, 그럼 이 녀석 그래프 그릴 줄 암? 네. 좀 이따 설명할게. 1과 2에서 그래프를 너가 그릴 줄만 알면은 y는 7은 여기 있거든. 이 함수가 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이 y는 7보다 내려가 있는 범위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겠네. 맞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아보자 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여기 y좌표가 2를 넣어주면은 1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얼마? 5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야. 답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이게 뭐 설명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도되는 게 훨씬 빠르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게 너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래프 바로 보자마자 그릴 줄 암? 진짜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릴 줄 암? 설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때문에. 오케이. 자. 그것까지 다 설명할 거야. 자, 간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이제 지워. 일단 첫 번째.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하나 있는 거 요거. 요거 그릴 줄 알지? 어떻게 그려져? 뭐 x축이 있으면은 1에서 만나고 요 그래프 뭐 접어 올려서 이런 그리잖아. 그래서 딴 건 다 필요 없고 x축 필요 없고 딱 그래프만 그려봐.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죠. 아이씨 몰라. 그때 1 넣어주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x축 여기다 그리면 되겠지 나중에라도.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누구? 절대값을 하나 더 붙여보자. 그럼 이제 저 그래프가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야. 결국 너가 만약에 범위 나누기로 풀어봐라고 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나누듯이 그래프도 결국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2보다 클 때로 나누는 거야. 그때 이 1보다 작은 범위에 식을 다시 처음 다 쓰면 그거는 범위 나누기랑 다른 게 없어. 딱 여기만 집중해봐. 1보다 작으면은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지. 그때 x에 대해서만 집중해봐. x의 1차 항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지. 그 마이너스 2x를 시작한 어떤 직선을 그리면 되겠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기울기만 집중해봐.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0이겠죠. 하나는 그냥 풀고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로 풀릴 거니까. 뭐 뒤에 상상도 있겠지만 상상 무시하고. x의 1차만 딱 보면 0x겠지. 기울기 0입니다. 여기는요. 2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기울기만 보고. 두 번째.
2를 넣어봐. 결국 1부터 2까지는 상수하면 되잖아. 뭐 2p 친척하고 2분의 3도 넣어봐. 1 넣었을 때랑 2분의 3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 다 똑같은 값 나올 거야. 그래서 2를 넣어준 거지. 얘 때문에 1. 그래서 아까 1 찾은 거다. 알았지? y좌표 1. 그 다음 여기까지면은 이제 그래프 그리기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어. 절대값 3개짜리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도 뭐다? 1, 2, 3을 기준으로 나눠서 함수를 구해서 푼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x가 1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 기울기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기서는 1과 이상이니까 얘가 양수. 그러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1이겠네. 여기서는 마 1, 뿔 1, 뿔 1, 마 1. 1, 3. 이 다 x가 아니라 기다, 기. 기울기, 기라고 쓴 건데, 이거 다. 알았죠? 어쨌든,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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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그럼 뭐 필요하다면 2를 대입해. 2를 대입해서 1, 1, 2 나오네. 1이나 3 넣어봐. 1 넣어줘도 4, 5. 3 넣어줘도 1 넣어주면 3이구나. 3 넣어줘도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음?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절대값 하나 더 붙일 건데 x-4 하면 재미없으니까 x-5 해보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좀 더 길게 하자. 1, 2, 3, 4, 5. 그래도 우리는 기울기만 집중을 하자. 마이너스 4, 1을 넘어왔으니까 뿔 1, 마 1, 마 1, 마 1, 마 2, 0, 2, 4. 근데 간격을 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 마이너스 2짜리, 0짜리, 2짜리, 4짜리.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비대칭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고. 알았죠? 끝. 이 정도야. 그럼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 건지 알겠지? 그래서 y는 1이 여기 있으니까 2를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 1이 여기 있으니까 그거보다 위에 7을 그려준 거야. 자, 그런데 저거 하자마자 바로 밑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고 범위 구했지. 이건 어떻게 빨리 찾았냐? 저기 기울기가 2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y좌표가 6만큼 증가했잖아. 근데 기울기가 2가 되려고 하니까 3만큼 증가시킨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3만큼 증가해서 1이 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인 거야. 그 기울기를 살려서 범위 구하는 경계값 찾기가 좀 빨라져요. 물론 가끔 분수 나오기도 해. 그럼 더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그거는 뭐 연산형도 똑같이 지저분할 거라. 이해됐음?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다 되면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맞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요 밑에 거 요거 좀 지울게요. 지우면 안 돼. 이것만 좀 지울게요. 이제 1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마지막 유형. 뭐? 활용형. 활용형. 아무런 뭐 활용형, 돼지우리의 넓이가 어쩌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떤 활용형 문제가 있냐면은 과부족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시 문제로 얘기를 하면은 긴 의자야. 뭐 꼭 긴 의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연립 느낌으로 넘어가는 농도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자, 그렇게 딱 하면 1차 부등식에서는 끝이에요. 요거 말고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2차랑 섞던가 뭐 다른 연립이랑 섞던가 해서 나오지 단독 출제하는 1차 부등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오면 더 쉬운, 훨씬 쉬운 거라서 그냥 땡큐 받아 먹으면 되고.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일단 1193번은 다시 한번 푸는데 이번에는 너가 억지로라도 그래프 한번 살려봐.
그냥 그래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수진의 반, 요거다. 117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과부정 문제입니다. 알았죠? 푸셈. 안 넘어가, 이거. 그래요. 요거는 그래프 한 번 더 연습해보라는 의미로 한 거니까 딱히 뭐 하진 않을게요. 범위가 뭐 나오더라? 이 1번이 답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74번으로 가봅시다. 있다. 수진의 반 학생들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일단은 의자가 여러 개 있고 4명씩 앉을 수 있는데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다. 그러니까 뭐야? 의자의 개수를, 전체 의자의 개수를 x개로 잡는 거지.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씩 앉았더니 학생들이 5명이 남았다. 학생들이 서 있다는 얘기지. 준비한 모든 x개의 의자에 몇 명씩 다 앉아버렸다. 3명씩. 근데 서 있는 학생들이 더 5명이 서 있는 거야. 맞죠? 두 번째. 요거는 식을 이제 뭐 학생들마다 사실 세우기 나름이라서 식을 세우는 것까지 다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하는 방식을 이해는 해야 돼. 4명씩 앉았던 의자가 하나가 남았다. 그 얘기는 뭘까? 결국은 학생 수를 다시 한번 구해보는 거지. 그런데 준비한 의자가 전체 X개의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 자, 그때 4명씩 앉았던 의자가 하나가 남았대.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 이 전체 X개의 의자 중에서 4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입니까? 땡! X-2죠. 왜요? 의자가 하나가 남았다는 말은 마지막 한 개의 의자는 아무도 안 앉은 게 맞아. 근데 앞에서부터 4명, 4명 채워 앉다 보면은 여기는 마지막 의자는 한 명만 앉아도 되잖아. 그래도 남았다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럼 그 전까지는 4명씩 채워 앉아야지. 그리고 여기까지. 4명까지 앉을 수 있겠지. 아, 그게 바로 학생수야. 뭐 4명이 꽉꽉 채워 앉은 의자는 X-1이 아니라 X-2개의 의자고요. 그거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4명씩 이 지워 이제 X-2개의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4명이 더 앉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학생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게 뭔데? 학생수. 학생수가 뭔데? 그래서 3x 플러스 5 얘를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은 어떻게 나오겠어?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에 대한 각각의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 대한 연립부등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1번 부등식을 풀면은 그냥 암산해버린다. x는 작거나 같대. 뭐보다? 아야 아파라. 12. 2번 부등식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9. 끝.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는 이거고 최대 개수는 몇 개? 12개. 이게 되는 거죠. 맞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예. 다음.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은 끝이 났어. 어디로 쭉 넘어갑니까? 2차로 넘어가 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은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2차 부등식은 결국은 뭐다? 무조건 요 얘기. 자, 1차 부등식은 그냥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일부 문제, 일부 유형의 같은 경우에 함수를 해석하면은 편리합니다가 있을 수 있어요가 다였어. 근데 2차 부등식은 기본적인 식으로 푸는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부터? 꼭 부등식은 함수에서부터 만들어져 와 있는 식이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너가 이미 인수분해해서 해 구하는 부등식 정도 풀 수 있잖아.
그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인수분해에서 너 풀 거야. 근데 왜 그 해가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부터는 또 뭐다? 그래프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뭐 잠깐 쉬었다가 2차 분식 얘기할 건데 생각보다 금방 딱 요 정도의 양 한 번 더 채우고 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너가 연습하고 문제 풀고 연습하는 과정을 좀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때 보면은 내가 계속 그래프 얘기, 그래프 언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응, 잠깐 쉬었다 하자. 2차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뭔데요? 일단 2차 부등식은 그거부터 해야지. 여기 첫 유형 1번도 봐봐. 뭐 하래? 그래프를 이용하래. 자,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 근데 2차 분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래프에서부터 나와 있는 개념이다까지는 이해를 하고 풀어달라는 얘기다. 알았지? 자, 일단은 일반적인 해를 갖는, 물론 이 일반적인 해라는 건 내가 붙인 이름이야. 2차 부등식. 어떻게 될까? 너가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뭐래요? 일단은 뭐 최고책에서 A는 없다고 생각하고 갈게. 아니면은 뭐 A는 양수로 하던가. 어쨌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있다고 치자. 알았죠? 자, 그때 뭐 하자? 우리는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풀기 시작합니다. 된다면. 그래서 0보다 작다면 뭔데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잖아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해는 뭐가 되는데요? 작다 큰 큰.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베타보다 크다. 이게 답이잖아. 이때 왜 이게 나오는지 를 그리면 된다는 건 내가 얘기했으니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데? 자, 결국은 이 이차함수와 이 x축이라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때 뭐 해주세요? x축보다 내려가 있는 범위를 찾아주세요인데 내가 최고책에서 양수라 그랬지. 음수여도 양수로 만들고 나서 풀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무조건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알파 베타의 값만 바뀌는 상황일 거다.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답은 어디? 여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런데 밑에 거는 똑같아. 똑같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해석을 했고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올라가는 범위를 찾다 보니 여기가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요 해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죠?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있는 문제도 역시 뭐 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남겨놓고 나머지 이 우변을 이항을 합니다. px 제곱 qx r 그때 뭐야? 이 함수와 이 함수 이게 지금 gx 이게 fx라고 이름이 잡혀 있으니까 뭐다? fx라는 함수가 gx보다 내려가 있거나 만나는 것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fx가 이거니까 gx보다 밑에 있는 거는 요번 뭐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맞죠? 그 둘이 더하면 답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부터 흘러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문제들 유형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요 특수한 해는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책에서, 교재에서 원래 붙이는 이름입니다. 뭔가 해가 독특하대.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나오는데? 두 실수값을 가지고 사입범위 또는 바깥범위로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해인데 그게 아닌 뭔가 좀 희한하게 생겼대. 특수한 해. 그 예시 중에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모든 실수. 실수 전체가 다 해래. 두 번째 반대로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해가 없다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면 당연히 사이 범위, 바깥 범위로 등장해야 되는데 부등식인데 딸랑 하나 나오는 거. 또는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다 갖는 거. 이런 형태의 녀석들이 결국은 특수한해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특수한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요? 무조건 함수로 해석하기입니다. 그 함수로 해석한 걸 바탕으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내줘야 돼. 물론 결과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뭐다? 판별식으로 가긴 할 거야. 근데 애들한테 어떤 2차 분식 풀어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애들이 판별식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나도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시험을 본다면 그래프 없이 당연히 판별식만 씁니다. 네, 설명을 하다 보니 나는 모든 문제를 요즘은 너희들 앞에서 풀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든 문제들은 그래프를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답을 내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한 풀이를 한다? 무조건 나도 판별식을 써. 근데 대신에 내 머릿속에는 그냥 뭐야 판별식이요. 그 왜 판별식을 쓰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대답 못하는 애들이랑 다른 점은 나는 일단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하고 있거든. 또는 왜 판별식을 가지고 봐야 되고 왜 판별식이 뭐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고 가고 있거든. 근데 애들은 판별식만 써.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좀 이따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그 문제에서 애들이 판별식을 가지고 가는 애들은 그래프 없이 가는 애들은 그래프가 머릿속에 없거든. 판별식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풀어요.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이따 얘기 한번 해줄게. 자,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 너무 기본적인 2차 부등식들은 뺄게요. 근데 너는 푸는 속도가 지금 현재 주말반보다 빨라가지고 똑같이 내줘도 너는 빨리 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1223번 풀어보세요. 오늘 방금 아빠 애들 풀린 거랑 똑같은 문제 풀리고 있다. 푸는 거다. 절대값 안에 가우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풀었었지? 다리야. 이것도 했었구나. 하나 하자.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44번으로 가야겠다. 아이씨, 뭐 풀렸지? 44번. 몰라, 해. 아, 아, 아. 음, 41번이 48번이구나. 아,
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네. 뭐 1223번은 왜 풀어보세요 했는지 아나? 자, 요거 풀어보자. 그래서 x가 x마이너스로 바뀌었네? x-1의 제곱 마이너스 6, x-1의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정리해봐야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네. 3, 4? 아닌데? 2, 6.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지. 혹시 이렇게 풀었나? 이 풀이를 쓰지 말라는 용도로 내가 풀어보려고 한 거야. 근데 진짜 대부분이 이렇게 풀어. 물론 이 풀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x-1이라는 좀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음. 근데 저 x-1, 저 f 안에 있는 저 식이 항상 저렇게 심플하게 줄까? 아니잖아. 막 3x 플러스 7 넣어가지고 그거 제곱하라고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 그치? 상수가, 그 개수율이 너무 커지잖아.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풀이를 원하는 게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해야 돼. 뭐 쉬울 때는 이렇게 풀고 뭐 어려울 때는 다르게 푸나? 그게 아니지.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방정식에서부터 내가 항상 설명하던 거. 이 부등식 자체의 근본은 뭐다? 이거다. 그래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요게 그냥 0보다 작다. 1, 5, 마마 붙여주면 x는 1보다 5 사이잖아. 그지? 다시 한번 뭐다? fx가 0보다 작다라는 놈의 해는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 놈의 범위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은 성립하는 거야. 근데 얘도 f고 똑같은 0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얘가 통째로 결국 1보다 크고 5보다 작게 되면 되지. 맞지? 그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가 맞는 거. 이렇게 풀었나? 똑똑하고. 몇 안 되는 내가 이렇게 푸세요를 따라오는 참된 학생 중 하나구만. 매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자꾸 식변을 해. 모르겠어. 아무튼 갑시다. 32번. 어? 어. 어? 그냥 여기서 바로? 무슨 말이지? 인수분해 된 식에다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뭐 식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 해만 구하면 되는데. 응.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알아. 방정식은 fx를 주냐? 그냥 부근의 합 정도만 주고 이러고 말거든. 그때는 식을 세울 수가 없잖아. 맞지? 요 안에서 그냥 무조건 끝을 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32번으로 가봅시다. 요거는 가우스인데요. 가우스는 하나만 딱 설명하고 요거 빠르게 얘기하고 가자. 맞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우스의 정의가 뭐야? 말 그대로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가우스 x의 정의가. 그러니까 가우스 x는 결국은 뭐가 나온다? 무조건 어떤 정수가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 뭔가가 들어가면. 맞지? 그때 저 n이 나오도록 하는 x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그 나온 정수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 다음 정수보다는 작은 범위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불변. 이게 가우스를 푸는 가장 기본 중 하나야.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을 풀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전부 다 가우스다 보니까 이거는 가우스 x를 t로 지연을 해도 좋고 이대로 가되 가우스 x 자체를 하나의 문자 취급해도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가우스 x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 그지? 다시 한번 여기서 부등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기 때문에 정수 값들을 찾아주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누구를 x의 범위를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보다는 작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보다는 작다. 여기서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음 정수보다는 작다.
여기서는 1보다 그 자기 자신보다 나온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보다는 작다. 그 네 개가 모두 다 가능한 거라서 우리의 답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돼서 2보다 작다까지 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A, B는 각각 마이너스 2와 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가우스는 일단 뭐 정수값 문제 찾아주는 식으로. 그리고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나중에 너가 이제 뭐 가우스를 이 단원 저 단원 많이 만나게 될 거다. 그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가우스의 풀이 가장 기본 중 하나입니다. 저 동그라미. 알았죠? 다음 41번 가보도록 하자. 자, 요거는 딱히 설명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뭐 특수한 해에 대한 가장 기본형 하나 풀어보는 것 정도인데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래. 뭐 작다 크다 뭐 지금은 최고차이에서 양수고 작다니까 사익범위다가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밖에 없대. 맞지? 특수한 해다 그치? 그럼 뭐 해줘?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면서 x축보다 우리는 내려가거나 만나는 범위를 찾고 싶은데 그게 딱 하나 마이너스 1밖에 없대. 그럼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 내려가는 순간 그건 범위잖아.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나 보다. 그때 그 만나는 그곳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 함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책에서는 인데 마이너스 접하니까 이 상태로 전개를 해버리면 AB 나오고 끝인 거지. 알았죠? 네, 똑똑하구만. 다음 몇 번이야? 48번이지? 네. 자, 48번으로 갑니다. 원래는 이 두 개 합친 문제를 그냥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48번은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로 요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의 해가 어쩌고저쩌고 뭐 요거 딱 보자마자 뭐야? 이 마이너스 1과 2가 뭔데? 이게 만약에 능력 방정식이었다고 치면 방정식 근들이잖아. 그 근을 가지고 작다 사이범위, 뭐 크다 바카범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하러 가면 됩니다. 두 근의 합 1, 마이너스 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사이범위 0보다 작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의문을 가진 애들이 가끔 등장하죠. 선생님 이거 왜 A가 0보다 커요? 왜 그래? 그렇지. 양변에 A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겠지. 그래서 A가 음수란 걸 찾는 요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지.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B는 마이너스 A야. C는 마이너스 2A야. 그래서 뭐? 얘가 양수가 된다가 포인트겠지. 알았죠? 그래서 요 녀석의 해를 찾아줄 때 뭐 일단 대입을 하긴 하지.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플러스냐? 플러스 2A 0보다 작다. 여기서 뭐 막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하냐? 마이너스 A를 나누면 끝나네. 그지? 마이너스 A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A를 나누니까 자 부등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야지. 왜?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그런 것들. 맞죠? 이런 부호 같은 것들. 이런 거 자꾸 놓치지 마세요. 아야. 리모컨 있다. 62번으로 쭉 넘어가죠. 요 사이에 몇 개 푸세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넌 62번으로 바로 가자. 요것도 역시 나중에 요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는 건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니까 일단 해를 범위로 찾아서 그 중에서 정수를 7개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뭐다? 요거 인수면 하필이면 되네. 그냥 가면 되네. 그러면은 수직선상에서 최고차에서 양수인데 작은 범위니까 사이범위겠지. 으악. 누구랑 누구의 사이범위야? 하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그때 A가 자연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더 작을 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더 클 거다. 맞지? 자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정 가운데 마이너스 3이 있다는 거. 그래서 7개가 되려면 여기 3개가 더 있어야 되고 여기 3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약간 대칭형 느낌이니까. 맞죠? 자 그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6은 0은 그래서 A는 일단 3이다. 맞지? 지금 답은 이건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문제가 뭐라면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다면 애들이 실수 많이 함 또.
그거를 높아심에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다.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 어떻게 풀어? 똑같이 일단은 범위는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정수가 총 7개가 되려면 이번에는 얘가 A가 자연수라서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가 돼야 돼 라는 이 말 성립 안 하지. 정수가 아니어도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일단 확실하게 7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0이 여기 있어주면 돼. 이쪽은 대칭형이니까 신경 안 쓸게.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는 명확하다. 맞지? 자, 근데 둘 중에 한 군데 등호를 붙이죠. 어디에 등호를 붙여요? 0 쪽에 붙일까요? 1 쪽에 붙일까요? 0. 자, 질문 하나 더 해볼게. 맞아. 왜 0 쪽이었는데? 뭐가 0이어도? 자, 그래요. 뭐 결론이 그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 너가 잘못했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 목적이 있다. 자, 무조건 0을 포함을 해야지 7개가 되지. 0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등호가 붙는다가 맞아.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0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0이 돼도 되는 거지. 비어 있었다면 1이잖아. 그거 조심하라고. 요거는 아마 너는 저기 중간고사 할 때 틀린 적이 없었어가지고 딱히 걱정은 안 하는데 이거는 한 번 틀린 애들 그냥 계속 틀리거든. 자꾸 등호 여부를 그냥 저 정수값을 가진다 안 가진다만 딱 보고 가지면은 등호 안 가지면은 부등호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비어 있었다면 0이 되면은 5개잖아. 0을 안 가집니다라는 얘기니까. 알았죠? 그것 좀 조심해달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본 거고 79번으로 가자. 임의실수역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세요. 자, 요거는 79번이랑 84번이지. 두 개 풀이 좀 쓰면서 갈게. 자, 보자. 1279번입니다. m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n-2에 x의 플러스 1이 0보다 크세요. 얘가 항상 성립하래요. 아유, 뭐. 그래서 뭐 일단 그래프를 그린다 안 그린다를 떠나서 판별식 넘어가긴 하는데 왜 판별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할게. 일단은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누구보다는 요 x축보다는 흰색으로 하자. x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주세요. 그래서 빨간색 2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설명하고 싶은 거 뭐? 안 만나잖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뭐 설명하려는지 알겠나? 이거 풀어주세요 했을 때 아까 내가 말했던 몇부터 쓰자.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항상 성립하는 이차함수 어떻게 풀어? 판별식이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애들이 함수 안 거치고 이게 원리부터 이해를 설명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꾸 판별식만 썼던 애들은 나중에 질문을 해요. 100번. 무슨 질문을 하게? 선생 이거 0보다 크다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프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판별식의 의미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0보다 큰데 왜 0보다 작은 거야? 크니까 커야지. 그냥 이게 다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 근데 연결고리는 없거든. 그냥 판별식 쓴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크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래프 그려야 돼. 판별식 의미 판단해야 돼. 이거잖아. 그래프를 그린 애들은 판별식 0보다 크다 안 해. 왜? 판별식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 판별식은 뭐 결정하는 거야?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개수. 그게 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인 거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은 게 당연한 건데 그 판별식만 자꾸 써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 애들은 꼭 그런 이상한 풀이가 하나 나온다. 그거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첫 번째고 일단 그래서 답은 뭐야?
3번? 나왔니? 자, 84번 가봅시다. 그런데 84번은 어떨까? n 플러스 2x제곱 자, 이번에도 뭐 하래? 항상 성립하래. 그래서 방금과 똑같아. 뭐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서 판별식 쓰는 거 이 말은 위에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판별식 갈게. 판별식을 가. n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거 4의 c의 4가 아니라 요 4다. n 플러스 2. 0보다 뭐하다? 작다. m제곱 플러스 4가 우변으로 넘어갔네. 오케이. m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요 문제를 답을 내보자 라고 하면은 혹시 이렇게 나왔나? 되게? 얘는 맞았는데요. 얘는 틀렸어요. 자, 84번 왜 틀렸을까? 뭐 어디에서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그 힌트가 있어? 저기는 왜 0 넣을 생각 안 해? 위에 79번. 자, 84번, 79번 똑같이 풀었잖아. 근데 얘는 맞다니까? 어디가 힌트야? 그거죠. 똘똘하구만. 79번은 2차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m이 0일 리가 없어. 근데 얘는 그냥 부등식이니까 2차가 아니어도 돼. 그럼 우리가 푼 풀이는 뭐야? 1번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가정으로 푼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얘는 뭐다? m이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을 또 합니다. 넣어봤더니 4가 0보다 크네. 뭐야? 성립하잖아. 그럼 어떤 x가 없으니까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니까 얘 추가시켜줘야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주황색 부분은 이해됐지?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둘 다 허수령이었다면 둘 다 감점이 됐어요. 둘 다 감점이 됐어. 답은 맞아. 뭐 6점이라면은 6점 배점이었다면은 뭐 한 5점 정도 나올 거야. 3점짜리 배점이었어도 한 2점 정도 나올 거야. 왜? 어디서 감점이 됐을까? 그거 한번 찾아볼래? 둘 다 감점이야, 이번에는. 자, 요거 진짜 중요하다. 답에 관여를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2차 부등식이든 밑에 거 m이-2가 아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됐다, 2차식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풀든 어쨌든 2차식이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는 맞고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습니다. 다 맞는데 다 좋은데 이렇게 그려졌는데 도대체 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 여기도 마찬가지. m이-2가 아닌 상황 중에서 m이-2보다 왜 큰 상황만 보고 있는지를 명시를 안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감점이 될 수 있다. 또는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m의 범위를 구했어. 인수분 했어. 판별식 다 실컷 썼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었으면 그건 틀린다. 맞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답에도 관여할 수 있고, 오케이? 두 번째로는 뭐? 아예, 그냥 감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설명하자. 일단은 요인은 최고 차이 개수, 2차의 개수의 미수가 붙은 모든 문제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뭐? 2차라고 명시했는지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고 있는지 최고차의 차수가 차수를 보장을 해줬는지 0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나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때 그 최고차의 개수는 일단 2차라고 풀더라도 부호까지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 두 가지 꼭 알았죠? 똘똘하구만. 근데 이제 내가 조심해야 돼. 감점됐어. 왜 그럴까를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혹시 m이 양분수다, m이 마이너스보다 크다 썼나? 풀 때? 오케이.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프 그리는 순간부터. 알았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사실 그래프를 계속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아, M은 양수야. 이 말을 안 쓰지 않아. 웬만하면 써. 근데 그래프 안 그린 애들은 무조건 판별식으로 가거든. 양수는 관심이 없거든. 아예. 알겠죠? 아, 그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그래프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답지에.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학교가 더 많을까? 서술형? 근데 너는 일단 서술형 없지. 아, 수행평가 있나? 거기는 학교마다 다른데 그래프, 그림을 그냥 안 그려도 됨 또는 그리지 마시오라는 학교들도 많아서 그건 학교마다 다르고 그렇다고 그래프를 안 그렸다고 감점시키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나 스스로 문제집에다가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습관 들여놨으면 그래프를 그리겠지. 답을 쓸 때 그 서술형 답지에다가는 최고차의 개수의 뭐 양수이다. 아까 방금 내가 한 것처럼 m은 양수다. m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런 말들을 먼저 해주고 판별식 넘어가기는 해. 알았죠? 마지막 92번. 그럼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똑같죠?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서 한 번 더 푸는 것뿐. 간다. 일단은 뭐 봐야 돼? 부등식. 부등식이기 때문에 뭐는? K는. 야, 근데 이거 K야? 아니면 이게 K야? 이게 A야? 이게 K야? 뭐야? 밑에가 K로 바뀌었어? 자, 어쨌든 뭐야?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2차로 넘어가겠지. 맞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누구 X축보다 뭐한데? 내려가는 범위가 없대. X축보다 너무 위에 그었다. X축보다 내려가 있는 범위가 없대. 그럼 다 어디에 걸쳐져 있는 거야? 위에만 존재하거나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맞아? 1번 또는 2번이 맞는 거지. 맞죠? 그랬더니 두 함수가 어떻게 됐어?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니까 판별식에 들어가야지. 아이씨,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뭐야 이거? 맞네. 이거구나. 다시 해. 형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요거. 그런데 우리는 일단 뭐? 등급 빼야지. 이렇게 써줘야지. 왜요? 마이너스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 고민했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도 크다 요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지. 어쨌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하면 빵 뭐야? 3은 0보다 작다. 성립하네 안 하니? 안 하지. 그럼 답은 이거야 등급 붙는 거야.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지. 왜요? 성립 안 하니까. 우리는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 그래서 합쳐서 이걸로 나가는 거야. 됐죠? 답 뭐야? 최대 치수 합이야? 마이너스 1이네? 맞았니? 똑똑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끝났다?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다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뒤에 보면은 막 활용형도 있고 연립 2차 부등식도 있어. 근데 연립 부등식은 내가 딱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 연립 방정식은 중요합니다. 문자가 두 개고 식은 딸랑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부정방정식이 되는데 그 부정방정식 자체를 두 개, 세 개 미지수 개수만큼 맞춰주면은 결국 답을 겹치는 해를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연립 방정식은 각각의 방정식을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한 문자로 소거해서 한 문자 먼저 찾고 그거에 대응하는 다른 문자 값도 찾고 이거잖아. 근데 부등식은 좀 연립 느낌이 다르지. 왜?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어. 대신에 우리의 답은 겹치는 해를 찾는 거지. 그래서 연립은 뭐 문자 소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연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 각각의 부등식 풀면 돼. 대신에 뭐 수직선 같은 거 이용해서 겹치는 범위만 찾아주면 돼. 뭐 요 정도. 알았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